삼국지에서 가장 어리석은 인물을 꼽을 때 빠지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도와줘도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자 아두. 무능한 황제의 대명사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대 그 어떤 황제보다도 오랫동안 왕자에 앉아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두라는 겁니다. 무려 40년.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어떻게 40년을 버텼을까요? 오늘은 가장 어리석다 불린 이 황제를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름은 유선, 아명은 아두입니다. 유비의 아들이지요. 장판파에서 도자룡이 목숨 걸고 구해낸 바로 그 갓난아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선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나라를 제갈량이 대신 다 꾸려주고, 정작 본인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 환관 황후에게 노랑하다 나라를 말아먹은 무능한 황제. 그리고 나라가 망한 뒤에는 이 즐거워 고향 촉이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며 실실 웃던 그 유명한 나풀사축의 주인공. 한마디로 아무 생각 없는 바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40년이라는 세월을 한번 다른 나라와 견주어 보지요. 위나라를 보십시오. 조조의 후손들은 어땠습니까? 젊은 나이에 죽거나 신하 사마씨에게 실권을 빼앗겨 허수아비가 되었지요. 오나라의 손씨 집안은 또 어땠고요? 후계 다툼과 정변으로 궁궐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영웅 후궐의 자손들이 이렇게 줄줄이 쓰러지는 동안 유선은 40년을 흔들림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삼국을 통틀어 가장 긴 재위였지요. 정말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우연히 40년을 채운 걸까요? 비밀의 첫 실마리는 아버지 유비의 유언에 있습니다. 유비는 죽으며 제갈량에게 놀라운 말을 남깁니다. 내 아들이 보자 할 만하거든 도와주시오. 허나 그럴 그릇이 아니거든 그대가 직접 그 자리를 차지하시오. 나라를 통째로 내어줄 수도 있다는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선은 이 말을 들은 뒤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제갈량을 상보로 받들고 나라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깁니다. 정사는 이렇게 적습니다.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정사를 제갈량이 결정했다. 절대 권력을 신하에게 통째로 내어주고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것. 그건 바보라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 그릇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드문 일이지요. 그가 그저 무능한 바보가 아니었다는 건 다른 일화에서도 드러납니다. 제갈량이 죽자 이막이라는 신하가 상소를 올렸지요. 제갈량의 위세가 임금마저 떨게 했으니 그가 죽은 것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입니다. 권신이 사라졌으니 반길법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선은 크게 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막을 옥에 가두고 목을 베었지요. 제 손발이 되어주는 인을 죽어서까지 지킨 겁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위나라의 맹장 하오페가 촉으로 도망쳐 왔지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다름 아닌 촉의 군대에게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원수의 나라에 제 발로 들어온 셈이라 하오페는 불안했을 겁니다. 그때 유선은 제 아들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그대의 조카뻘이 되는 사람이요. 두 집안은 실제로 혼사로 얽힌 인척이었지요. 제 아비를 죽인 나라의 임금이 원수의 아들을 따뜻하게 끌어안은 겁니다.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그거야 제갈량이 다 해준 거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진짜 시험은 그 다음입니다. 제갈량이 우장원에서 눈을 감습니다. 이제 유선을 대신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선은 그 뒤로도 무려 30년을 더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가 한 일을 보면 제법 영리합니다. 제갈량이 죽자 그는 승상이라는 자리를 아예 비워버립니다. 대신 장관에게 정치를, 비위에게 군사를 나누어 맡겼지요. 한 사람에게 권력이 다시 쏠려 제2의 제갈량이 나오는 것을 막은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의 처사라기엔 지나치게 계산이 깊지요. 그리고 그 유명한 낙풀사촉의 장면입니다. 나라가 위나라에 항복한 뒤 유선은 낙양으로 끌려갑니다. 승자인 사마소가 잔치를 열지요. 일부러 촉의 음악을 연주하게 합니다. 함께 끌려온 촉의 옛 신하들은 고향 생각에 하나둘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유선만은 웃고 있었지요.
사마소가 슬쩍 떠봅니다. 촉이 그립지 않으시오? 유선이 답합니다. 이곳이 일이 즐거운데 촉이 무슨 생각이 나겠습니까? 얼핏 보면 고향도 잊은 무심한 바보의 대답입니다. 하지만 그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망한 나라의 임금이 조금이라도 옛 나라를 그리워하는 김새를 보이는 순간 그건 사마소에게 그를 죽일 완벽한 구실이 됩니다. 유선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바보를 연기했지요. 제 목숨과 함께 끌려온 촉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실제로 유선은 그 뒤로도 낙양에서 편안히 천소를 누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칼끝 위에서 웃음으로 살아남은 겁니다. 물론 유선을 완벽한 성군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말년에 그는 판관황후를 지나치게 아꼈습니다. 그 탓에 조정이 흐려지고 촉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요. 정사를 쓴 진수는 그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얻은 재상을 맡기면 도리를 따르는 임금이 되고 황관을 곁에 두면 어두운 임금이 되었다. 다시 말해 유선은 누구를 곁에 두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는 거울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는 뛰어난 명군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연희가 조롱한 도와줘도 소용없는 바보도 결코 아니었지요. 자신이 천재가 아님을 알았기에 더 뛰어난 이에게 나라를 맡길 줄 알았고 살아남아야 할 때는 자존심마저 내려놓을 줄 알았던 사람. 그의 40년 재위와 만국 뒤의 그 웃음은 어쩌면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 나름의 생존의 지혜였는지도 모릅니다. 유선, 아명은 아두. 삼국지에서 가장 어리석다 불렸으나 가장 오래 살아남은 황제였습니다.